토트넘은 지금 다득점,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시티, 아스날 다음으로 득점이 많은 팀이 토트넘입니다. 3등이에요, 3등. 근데 실점, 프리미어리그에서 7번째로 실점이 많은 팀이 토트넘이죠. 31경기에서 45개의 실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챔피언스리그 경쟁하는 팀들의 실점을 보면 뉴캐슬, 맨시티, 아스날, 맨유도 이게 이제 7대0 그 패배 때문에 이렇게 실점이 올라간 건데 다들 실점도 얼마 안 해요. 챔피언스리그 경쟁권에 있는 팀들은 실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공격적인 측면이 아니라 수비적인 측면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랑글레가 얼마나 부상을 당했나 이게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로메로가 그동안 수비적으로 커버하는 역할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냐? 포로가 수비적으로 매우 부족한 선수이기 때문에. 에메르송이 있을 때는 그래도 덜했는데 포로가 너무 수비적으로 못하니까 로메로가 포로의 뒷공간을 많이 커버해야 됐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중앙에 있는 다이어도 커버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로메로가 다이어 쪽까지 커버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로메로의 커버 범위가 되게 넓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 랑글레가 부상으로 빠져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토트넘이 랑글레를 산체스로 바꿨죠. 그러면서 산체스가 왼쪽이 안 되니까 왼쪽 수비에서 산체스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로메로와 산체스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탄강가가 나왔어도 아마 비슷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정말 큰 문제가 나오는 게 포로도 수비를 잘 못하고 다이어도 수비가 불안한데 로메로가 아니라 산체스니까 산체스가 포로의 공간을 커버하거나 다이어의 공간을 커버하는 게 전혀 안 됐죠. 그러면서 지난 경기에서의 이 토트넘의 수비가 무너졌던 건 이 산체스와 포로 라인 플러스 다이어까지 이 오른쪽 라인에서 수비가 너무 할 정도로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까지 나왔냐면 오른쪽에서 다이어, 산체스, 포로 쪽에서 수비가 안 되니까 로메로가 왼쪽에 와 있는데 오른쪽에서 뚫리니까 로메로가 반대편까지 와서 태클을 하거나 커버를 하는 장면들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로메로가 이렇게까지 커버를 하는데 실점을 하니까 마지막에는 약간 화도 좀 나고 현타가 온 표정까지 나오는 그 아주 안 좋은 장면까지 나왔는데 실점하는 장면을 보면요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장면 보시면 산체스에게 패스가 들어가는데 산체스가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서 볼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볼을 흘려요. 컨트롤을 못하고. 그러니까 산체스가 우물쭈물하니까 본머스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압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체스가 여기서 압박을 당하니까 당황해서 이미 포로 쪽에서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압박을 당하는 쪽으로 패스를 보내주죠. 여기서부터가 일단 잘못됐고 여기서 포로가 볼을 받았어요. 근데 포로가 정말 안 좋은 버릇이 약간 수비 라인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 드리블 능력을 믿어서 볼을 끕니다. 이게 사실은 포르투갈에선 통했고 스포르팅에선 통했죠.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아무래도 수준이 더 높고 피지컬적으로 더 강인한 리그이기 때문에 드리블을 하는 순간 정말 강력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산체스가 일단 불안하게 패스를 줬고 포로는 여기서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3명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둘러싸여 있는데 무리하게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다가 여기서 볼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빼앗기자마자 당연히 본머스가 아주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게 되고 심지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였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는데 이 공간으로 산체스나 다이어가 빠르게 커버를 못했어요. 두 선수 모두. 그러니까 이 패스가 들어갔을 때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산체스는 뒤에서 따라오고 있고 다이어는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고 너무나 편하게 본머스는 득점. 사실 이거는 토트넘 정도의 수준에 있는 팀에서 나올 만한 실점 장면이 아니죠. 근데 한 골이면 괜찮아요. 한 골이면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똑같은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두 번째 실점 장면이거든요. 본머스가 어려운 장면도 아니에요. 그냥 앞쪽으로 볼을 걷어냈어요. 길게. 근데 여기서 포로가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걷어낸다고 머리에 맞췄는데
맞춤볼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애매하게 흘러가죠. 포로의 클리어링 미스예요. 여기서. 그래서 본머스에게 볼이 흘러갑니다. 포로의 클리어링이.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본머스의 공격수가 볼을 잡을 때 다이어가 여기서 빠르게 달려들어서 본머스의 공격수를 압박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본머스가 볼을 잡을 때 넓은 공간에서 편하게 볼을 잡아요. 그리고 여기서 볼을 잡으니까 측면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줬거든요. 여유롭게. 그래서 측면에서 볼을 본머스가 잡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산체스와 본머스의 공격수가 1대1 상황이었는데 이 1대1 상황에서 산체스가 집니다. 드리블 돌파를 허용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문제. 다이어가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뒤로 물러난 것에 비해서 뒷공간 커버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뒤로 물러나려면 확실히 물러나던가 약간 애매하게 뒤로 물러나다 보니까 산체스가 뚫렸을 때 뒷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위치가 또 아닙니다. 다이어가. 산체스가 이게 다른 각도거든요. 산체스가 1대1 상황에서 돌파를 당할 때 다이어가 못 돌아오니까 로메로가 달려오기 시작해요.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그리고 여기서 돌파를 허용했는데 허용했을 때 이 장면도 보시면 다이어가 요 앞 공간에 있었으면 돌파를 막았겠죠? 근데 3백의 중앙에 있는 선수가 로메로와 산체스보다 더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여기서 포지셔닝이 잘못됐고 그러니까 상대 선수는 돌파를 너무 쉽게 할 수 있고 여기서 심지어 산체스가 어설프게 볼을 건드리면서 뛰어들어가는 본머스 선수에게 패스를 했죠. 그리고 이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다이어가 또 놓쳤고요. 다이어 문제도 심각한 게 이 장면 보세요. 볼이 떨어졌을 때 다이어가 마크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마크맨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크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뒤로 볼이 흘렀을 때는 자기가 마크하고 있는 선수가 뒤로 뛰어들어오는데 이 선수의 움직임을 또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산체스가 어설프게 볼을 터치했을 때 다이어가 마크해야 되는 선수가 너무나 편안하게 공간으로 들어가서 득점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정말 처절하게 로메로가 반대편에서 와서 슬라이딩 태클을 합니다. 이 골이 들어간 다음에 로메로가 탄식을 하고 화를 냈거든요. 엄청나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 두 번째 골 장면도 정말 최악이었던 게 포로의 클리어링 미스, 다이어의 뒷걸음질, 산체스의 1대1 돌파 허용, 그리고 다이어의 뒷공간 커버 실패, 산체스의 어설픈 볼 터치 다 나온 거예요. 이게 다 나왔고 거기서 이제 실점이 나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실점까지 오케이. 근데 세 번째 실점까지예요. 이것도 사실은 정말 쉬운 장면인데 본머스가 단순하게 그냥 앞으로 볼을 걷어내는 장면이에요. 볼을 걷어냈는데 여기서 이제 포로가 이게 어수선한 상황이었어서 포로가 왼쪽으로 가서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이 넘어올 때 본머스의 공격수 한 명이 포로 쪽으로 달려가죠. 근데 공중볼 상황에서 포로가 또 공중볼도 잘 못 따거든요. 포로가 떨어지는 볼을 몸싸움에서 밀려서 상대 선수에게 그냥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로메로가 포로가 몸싸움에서 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뛰어가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로메로가 뛰어가 있으니까 커버를 하기 위해서 움직여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반대편에 공간이 나죠. 포로가 싸움에서 졌으니까.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고 여기서 너무나 여유롭게 본머스의 득점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냥 3골을 먹힌 것도 문제인데 본머스라는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을 가장 못하는 팀 중 하나인 본머스에게 3골을 먹혔고 일단 3골 모두가 본머스의 뭐 체계적인 공격 작업 이런 거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산체스, 다이어, 포로 요 3명의 수비수의 실책에서 3골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트넘이 아무리 뭐 손흥민을 올려쓰고 득점이 나오고 뭐 공격에서 스텔리니 감독이 뭔가 변화를 가져가고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아도 수비에서 안 되면 저렇게 2골을 넣어도 3골을 먹히면 사실은 감독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지금 토트넘의 수비가 정말 이게 문제가 많은 거고 여기서 이제 문제는 지난 경기에서 랑글레가 빠지면서 산체스가
이제 오른쪽으로 오면서부터 수비가 흔들렸잖아요. 포로와 다이어의 수비가 안 좋으니까. 근데 랑글레가 만약에 근육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부상 때문에 경기를 못 나오는 상황이 된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 또 탄강가나 산체스가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나올 선수가 없어서. 벤 데이비스도 부상이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중앙 수비수를 못 믿겠다고 해서 포백을 쓴다는 것도 약간 불안해요. 왜냐, 포백은 다이어, 로메로, 오른쪽 포로, 왼쪽 페리시치거든요. 풀백에도 지금 나올 수 있는 선수가 한 명씩밖에 없죠. 페리시치와 포로. 근데 포로와 페리시치는 공격적인 윙백에 적합한 선수들이라서 포백의 수비 라인에서는 수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데 수비적인 부담을 이렇게 많이 질 만큼의 수비력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포백도 약간 애매해요.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적인 문제다